엄마 이름 뭐야?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그죠? 너무 속상해. 이렇게 왔다가도 이렇게 정신을 놓고 계시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네, 근데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안고 있는 부담감 그리고 또 우울감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등등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맞아요. 네,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고 우리 가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사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치매 가족들이 안는 거는 예.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이런 육체적인, 현실적인 또 경제적인 부담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환자 보호자들이 겪는 우울감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들 뭐 간병살인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 모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가족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가 가진 어려움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치매 환자 한 명당 이제 연간 그 필요한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치매 환자가 나이가 좀 젊어서 네. 가족들이 아직은 좀 어리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분도 직업이 없는 경우 이제 뭐 집에 가장이 치매에 걸렸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상당히 한 가정에 부담이 된다. 막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볼 수 있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라는 시스템,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네. 뭐 중앙치매센터에서 상담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면 전문가들하고 상담하고 또 치매 안심센터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기존 시스템 또 정책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 막막하겠지만 네. 조금 하나하나 질문하고 도움을 얻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 혹은 내가 치매 환자가 되면 요양원에 가야 할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원칙은 가족분들이 돌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때까지요. 네. 왜냐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있는 게 네. 가장 환자분들에게는 좋거든요. 가능한 오랜 기간 그 환자가 나고 자랐던 그리고 원래 생활했던 그 공동체, 그 마을에서 끝까지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궁극적인 지향점은 거기라서 치매 안심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환자가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던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돌보는 사람이 가족이냐 아니면 시설이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내가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약을 제때 복용하고 식사를 제때 잘 챙길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병원 가는 걸 놓치지 않고 위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봅니다. 단계별로 초기에는 당연히 힘드니까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고 정 안 되면은 긴급 이제 요양 그 신청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직 활성화되진 않지만 네네. 뭐 치매 가족 휴가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존 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또 지병이 많은 경우에는 또 그때는 불가피합니다. 전문적인 네네. 요양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또 거꾸로 막 부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을 무시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네. 치매 환자를 그 가족
직접 이제 가정에서 돌보다가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치료 환자를 이제 전문적인 요양시설로 네. 보내야 할 때도 올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아마추어 입장인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 표시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경우에는 환자분의 필요한 사항들 또 고통들 이런 거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분도 힘들지만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경우는 좀 더 전문적인 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시설에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ちょっと聞くけど昼ご飯まだかい？昼ご飯。私お腹空かしてずっと待ったんだけど。ようよ食べました食べてませんよ。何を言うてんのよ。ほんまにもう。さっき走ったの魚うまいって言うてたろ。行け行け。と聞くけどお昼ご飯まだかい？悪いよもう慌ててねこれから作るさかいに、うんうんまあここでテレビでも見といてくれる？はいはい。これ美味しいおまんじゅうあるさかいねその間ちょっとこれ食べといてよ。はいはいはい。 Nou, voor mensen met dementie is het heel moeilijk als je vragen gaat stellen over hoe gaat het met jou. Want daar moet je over na kunnen denken. En voor mensen met dementie is het eigenlijk heel moeilijk. En wil je een gesprek aangaan met iemand met dementie, is het makkelijker om bij feiten te blijven. Dus bijvoorbeeld, wat een mooie bloem, of wat zie je er leuk uit, of wat heb je een mooie blouse aan, of waar is je bed, waar is het toilet. Dat zijn feiten dingen en dat is makkelijker, want dat zie je in het hier en nu. 근데 치매 이제 가족 케어를 했을 때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죠. 뭐 아이처럼 막 너무 떼를 쓰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나. 보시기에 이 치매 환자들에게 좀 주의해야 할 점, 아니면 해서는 안 될 행동들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맞춰주는 게 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 맞춰주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걸 무리하게 교정시키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립이 일어나고 보호자도 힘들고 치매 환자는 더 격앙되고 그래서 일단 맞춰드리는 거고 네. 기본 원칙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있죠, 네. 이제 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끊어야죠. 치매 환자분들도 감정적인 기억은 살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디테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네. 이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을 했다. 아. 나한테 자꾸 막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한다. 내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한다라는 건 느끼세요.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저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거를 정확하게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은 날 싫어해. 날 싫어해서 자꾸 나만 보면 화가 나 있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감정적인 기억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억 못할 건데 뭐 하고 그런 거친 말들을 거친 언사들을 하는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인 기억은 오래 간다 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네. 화를 내는 거, 소리를 지르는 거, 이제 폭력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같이 오래오래 더 잘 지내고 싶으면 그런 증상이 악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증상을 좀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가장 우선적인 거는 아무래도 약물 치료가 돼야 약물 되겠죠. 치료. 네, 약물 치료라는 게 치매를 완치시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점점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일 수는 있지만 네. 충분히 이제 약을 드시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증상 진행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는 뭐
비약물 치료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도 약물 치료가 기본이긴 하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원활하게 인지중재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센터나 주간보호센터를 가서 또 시설을 가서 꾸준하게 자극을 받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랑 함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홈케어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서 약물 치료랑 인지기능 자극이 계속 꾸준하게 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매를 참 예방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 예방이? 저희가 연구에 의하면 한 35%에서 40% 정도는 본인이 그 관리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지기능 관리법 대한치매학회에서 그런 게 있나요? 네, 예방법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우리 옛날 그 수거처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진인사 대천명에서 고까지 해서 가자 이래서 진은 진땀나게 운동해야 되고 진땀나게. 유산소 운동하라는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인은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금연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금지 금연. 네, 그다음에 사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 교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네. 대는 대내 활동, 머리 많이 쓰고 아까 뭐 외국어 얘기도 하고 뭐 했잖아요. 자꾸 네네. 아니면 노래라도 뭐 악기 뭐 이런 것들 해서 대내 활동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천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라고. 명은 명에 좋은 음식. 오메가 3, 또 물 많이 드시고 네. 고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쭉 진인사 대천명고 정리를 해놨고요. 어렸을 때는 적절하게 교육을 받고 커서는 술, 담배를 줄이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비만하거나 다른 이런 대사질환들을 예방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반 이상은 이제 예방할 수가 있고요. 치매 예방을 생각할 때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운동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그런 항목들 각각의 치매 예방에 좋은 일단 뭐 좋은 습관부터 좀 여쭤볼까요? 첫 번째는 음식. 음식. 네, 식습관, 야채나 과일, 오메가3나 단백질이 많은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거 충분히 식단에 활용할 수 있고요.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 이런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되거든요. 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은 뇌척수액을 통해서 잠자는 시간에 빠져간다고 정화 시간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청소를 해줘야 뇌가 더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면 습관을 잘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나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명상이라던가 본인의 스트레스 푸는 이런 방법을 잘 하시고. 자, 근데 뭐 아까 진땀나게 운동하라고 하셨는데 추천하는 운동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그냥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중앙치매센터라고 그 보호자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쳐보면 정보란에 보면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쉽게 운동을 안 하던 분이라면 스트레칭이라든지 자리에서 심박수나 어떤 숨 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들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좀 지겹다 하는 분들은 뭐 음악 들으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햇빛 보면서 걷는 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금 빠른 속도로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걷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욕심을 조금 더 내보자면 평소에 운동을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치매 환자들의 고립에 네. 대한 문제점도 좀 대두가 됐는데 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치매 환자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 코로나 초기에 요양시설에 격리되고 또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안 계신 어르신들도 집에서 밖에 외출이 안 되고 이러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악화되고 또 특히 이상행동이나 우울증이나 공격적인 모습들이 증가하는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조사해보면 나오거든요. 네. 또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코비드 사태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지침, 그래서 과도한 공포적인 뉴스도 피하고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뭐 또 기본적인 전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기본 지침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꾸준하게 비대면이라도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 뭐 소극적으로는 영상 통화, 또 실제로는 이제 칸막이로 해서 면회를 많이 하고 있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네네. 있는데요. 물론 대면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격리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어떤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 당국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고립이 조금 더 심해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 뭘 좀 배운다던가 복지관에서 운동이라도 소소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마저 적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서 계시다 보면 생활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제한된 환경에서라도 그 제한된 환경에 맞는 시간표를 만드셔서 내가 아침 7시에 꼭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혼자서라도 아니면 내 가족하고 마스크 쓰고 8시가 되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 30분 하고 들어올 거야. 들어와서 9시가 되면 음악을 좀 듣다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 필사를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다 생각은 있지만 시간과 하는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뭘 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호자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333 예방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3권 3가지 권고 사항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그리고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금 3가지 금기 사항이 있는데요. 금주, 금연,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 마지막 3행 3가지 행동 수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 333 치매 예방 수칙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최고의 치료입니다.